여러분들 고기 이름의 유래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항정살이 왜 항정살인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? 궁금했죠? 네. 그래서 항정살이 보면은 항정이 순수 한글이에요. 목 뒤의 살이 항정이라는 우리의 고유 명사입니다. 근데 이제 썰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항상 돼지 한 마리당 한 200g 정도만 나오는 특수 부위로 항상 그만큼만 정해져 있다 해서 항정살이라는 썰이 있었고, 또 한 가지는 조선시대에 백정들이 이제 돼지를 잡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양반들한테 주는데 이 부위는 너무 맛있어서 자기들만 먹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백정들만 먹었던 살이다 해서 항정살이라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. 다음에 가브리살은 일본어의 유래입니다. 가부루, 이런 일본어를 뒤집어 쓰다 라는 어원에서 왔고요. 근데 일본보다 놀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고기 구이의 문화가 한 20년이 앞서가요. 그래서 일본에는 가불이라는 부위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만 있는 부위고, 이게 등가에 붙은 살이다. 그러다가 가 붙은 살, 가브리살 하다 가브리살로 지금은 명명되고 있고요. 정확한 한글로는 등심 덧살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등심 부위가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오리지널 가브리를 드시려면 등심이 좀 없는 부위, 이런 데로 드시면 좋고요. 여러분들이 삼겹살 이렇게 딱 드실 때 보면 삼겹살 좀 끝에 살덩어리만 이렇게 조금 있는 부위가 보이실 거예요. 거기가 바로 등심 부위인데, 여기에요, 여기. 요 부위. 요게 등심이에요. 등심은 키로에 요즘에 한 6,000원 정도 하겠죠, 100g에. 근데 삼겹살은 키로에 17,000원씩 하죠. 식당에서 요만큼을 부쳐 먹으면 키로에 10,000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삼겹살 쭉 나온 걸 보시고 끝에 한 요 정도 부위가 더 있다. 그럼 이 집이 장사가 잘 안 되는 데구나.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는 갈매기살. 갈매기살은 돼지의 그 횡격막과 간 사이에 있는 힘줄이고요. 소고기로 치면 안창살과 같은 부위입니다. 그래서 가로로 막혀 있다 해서 가로막이살로 불리다가 가로매기살로 변형이 돼서 최종은 갈매기살로 명명되어졌습니다. 이 날아다니는 갈매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. 가로로 돼 있다 해서 갈매기살입니다. 자,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정확히 반을 가릅니다.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분도체라고 하고요. 그 이분도체를 하면 정확히 이 가로 쪽으로 줄이 하나 나 있는 게 그게 바로 갈매기살이고, 가로로 돼 있어 해서 갈매기살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부위가 그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 없이 드시기에 아주 좋은 부위입니다. LA 갈비의 어원. 미국에서는 LA 갈비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. 숀 리비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해부학 용어인 레트로엑시스, 즉 즉각으로 자른다라는 용어에서 LA 방식의 갈비다 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. 여기도 또 썰이 한 가지 있는데,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 한인타운이 엄청 많잖아요. 엄청 크게 돼 있잖아요, LA에. 그분들이 이제 명절 때 한국으로 넘어와서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시던 분이 LA에서 그렇게 먹나? 그래서 LA 갈비구나 라고 했던 썰이 있습니다. 썰이. 근데 정확한 건 레트로엑시스 방법이 맞아요. 그래서 LA 시계 갈비가 맞습니다. 두 번째는 좀 숙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점점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?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점점 이제 숙성, 염지, 이제 그런 쪽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숙성 방법이 있습니다. 웻 에이징과 드라이 에이징이 있습니다. 웻 에이징은 그냥 보편화되게 진공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백큐 에이징이라고도 하죠. 저희가 진공 포장기를 백큐 머신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똑같은 의미고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일반적인 숙성 방법입니다. 근데 이 방법은 전통적인 서구의 숙성 방법이었던 드라이 에이징보다는 좀 후에 일본에서 처음 시작을 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식육 업계에 어떻게 보면 일대 그 파란을 일으킨 숙성법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보존 기간을
기존에는 뭐 5일 정도밖에는 유지하지 못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보존이 장장 30일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과 보존의 용이성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숙성법으로 현재는 통용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고기업계가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걸 만들면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점점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. 드라이 에이징은 이제 서구의 전통적인 숙성 방법입니다. 이런 예전에 비닐 포장 방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고기를 말려놓고 숙성을 시켰는데 습도가 약 65에서 80도, 80% 온도가 한 2도 정도 조건에서 숙성을 해야지만 좀 맛이 좀 든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이건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반 진공 포장 같은 경우는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5일이면 다 숙성이 끝나지만 기본 한 4주 이상의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가격도 훨씬 비싸죠. 저희 AK 분당점에도 드라이에이징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. 그리고 사실 드라이에이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. 한우가. 왜냐하면 소는 썩는 그 부위가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숙성을 오래 시키면 오래 시킬수록 안쪽에 있는 부위는 더 연해지고 좋아지는 대신에 겉에 부위는 잘라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돼지고기는 썩기 시작하는 시점이 안에서부터 겉으로 점점 퍼지거든요.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걸 한번 썩었다 하면 그냥 차라리 버리시는 게 낫고 한우는 까서 안쪽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에이징은 거의 한우 위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육의 글리코겐을 그 단맛으로 바꾸는데 가장 최적화된 게 또 드라이에이징입니다. 고기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, 육즙과 질감입니다. 육즙이 대부분 그 피라고 알고 계시죠? 근데 피가 아닙니다. 피는 방열을 하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육즙은 그 소나 돼지 체세포 안에 있는 뭐 세포 질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그런 부분이 육질이지 피는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단백질 자체가 머금고 있는 전해질이라고 얘기하고요. 요 육즙이 고기의 맛과 향을 다 결정짓는 겁니다.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감. 고기를 구울 때 온도를 얼마에 맞추냐에 따라서 수분이 빠지고 덜 빠지고를 나타내는 질감. 이 두 가지가 고기를 구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장 보시면 나머지 두 가지는 수분하고 온도입니다. 첫 번째 수건 사진 보시면 고기가 지금 수분을 쭉 머금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쭉 짜서 수분은 다 없어진 상태를 나타낸 거거든요. 자, 두 번째 보시면은 되게 퍽퍽하겠죠?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로 고기를 요리해야지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저희가 그 축산업을 하면 생리학과 생물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자, 사실은.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고기 단백질 속에는 크게 두 가지,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게 구성물로 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 이 미오신이라는 물질이 육즙을 잡아두고 빠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. 그래서 이 온도를 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일단 불판의 팬의 온도는 무조건 100도 이상으로 올려놓으셔야 되고 이 미오신이라는 물질이 근육 안에서 반응하는 온도는 50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변형이 시작돼서 그 육즙을 조금 흘리게 하고 그다음에 막을 만들어서 나머지 고기에서 수분이 빠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뭐 좀 셰프들은 그 요리하면서 심보 온도계 하나씩 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래서 구우면서 바로바로 찔러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60도 됐다 그럼 뒤집고 또 60도 됐다 그럼 뒤집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셰프들이나 그렇게 드시고 저희는 셰프는 아니라 저는 가정주택이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여러분들 좀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소고기가 많이 익히면 왜 돼지고기보다 질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? 보통 그러죠. 돼지고기는 좀 바싹 익혀 먹어야 되고 소는 야 대충 그냥 익혀 먹으면 돼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고기 질감에는 2대 요소가 있는데 근섬유하고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. 이 근섬유는 운동으로 생기는 근육
안에 이제 근원 섬유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포가 굵어지는 건데요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래 살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질겨요. 좀 운동을 안 하고 좀 요절한 사람들이 덜 즐겨요. 동물로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, 돼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도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80일, 6개월 정도면 완생을 해서 저희가 도축을 합니다. 소가 얼마나 걸릴까요? 소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2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. 예전에는 딱 36개월을 채웠었거든요. 3년을. 요즘은 사양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걸립니다. 누가 더 질길까요? 소가 훨씬 질깁니다. 이건 구이의 차이라기보다는 원래 섬유 자체가 소가 훨씬 질긴 종이에요. 오래 살다 보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, 그래서 지금 저희 AK 분당점엔 미경산 한우가 있죠. 미경산 한우는 한 18개월 정도 암소지만 새끼를 빼지 않은 소를 저희가 잡아서 상품화하는 거고요. 실제로 미경산 한우는 그 등급이 한 2등급 정도만 돼도 엄청 연하고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적게 살게 하고 그다음에 회전수를 늘리는 방법 때문에 미경산 한우를 알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미경산 한우 혹시 가시게 되면 요즘 많거든요. 이게 왜 맛있지 이렇게 하면 그런 이유라고 꼭 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이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고기를 구울 겁니다. 그래서 좀 맛있게 굽도록 하고요. 제가 그 구워지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장하시니 일단 식사를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